세월은 참 잘 갑니다. 제가 늘 그 19살에 대학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70년, 그래서 제가 70학번입니다. 그때에 대학 1학년이 돼가지고 2학년 때 사범대학 신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 어른이 사범대학 옛날에 사범학교를 알렸던 시대. 그래서 사범대학 전신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호남정유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 큰 비료 공장이었는데 정유 공장. 그게 지금 현대로 갔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LG로 네. 저도 뭐 학생 때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호남정유에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가 그게 언제든 71년 10월에 대학 2학년 후학기 때 그 건물이 들어가고 어느 교수 밑에 들어갔었는데 벌써 그것이 몇 년이 됐는가 아마 2020년 50년 만에 그 건물을 다음 달에 철거를 합니다. 비가 새서. 그럼 문제는 그 옆에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큰 게 있습니다. 큰 게 아마 이거를 세워놨는 정도로.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이고 동상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걸 그때 80년 봄에 학생들 대모대가 와가지고 꽃게가 눈을 막 찍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사범대학 학생들이 왜 나무 건물을 박정희가 독재자고 간에 왜 나무 건물을 동판을 찍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만약 학생들이 그걸 부수면 학교를 불바다를 만들었다. 탱크를 갖다 완전 빵개쁘겠다. 그래 아주 삼엄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경대는 미수령이 떨어질 때 해병대가 와가지고 착검을 해가지고 사정없이 막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 5분에 떠덮으면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수장고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당장 뜯겠나? 혹시 대구 오시는 분들은 사범대학을 오셔가지고 흉상을 한번 찍어가는 기념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번에 제가 조개보고 찍어가지고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거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 제가 그 건물에 들어간 지 벌써 50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건물에 오래 있었던 그 사람이 되고 제가 이제 원래 71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2주가 그래 빠르듯이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 이랬습니다. 저도 70년에 그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대학원도 하고 대학원 또 뭐 일본에서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보병학교에 유격훈련을 갔습니다. 장교로. 그 4개월을 배우고 나서 바로 요 교수부에 왔기 때문에 뭘 했는가 하면 그 교수부나 그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학교에 나갔습니다. 예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4개월밖에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그 학교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참 세월은 빠르다. 그럼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선생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뭐 언제 되겠습니까? 언제 되면 내가 그때 그 교수가 가던데 지난 첫 시간에는 농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사정없이 몰아붙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좌가 계속되면 고려 말이 있고 조선 초가 있고 조선 중기 아마 언젠가는 기회는 저를 2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강좌의 제목을 제가 얼핏 봐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선생님들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것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영천의 역사는 전체 사화 속에서는 영천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저 강의를 하시는 분이 하는 저것은 이 영천의 어느 시대에 어디에 잡혀에 속하는가를 알아요. 말하자면 곧 그것은 역사가 아니고 내 자신이라 현재의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지. 제가 보병장교였습니다. 보병장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뛰어야 안 죽는다 이거예요. 총알을 막 사전신화를 옵니다. 내가 어디를 뛰어야 죽지 않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인생은 3단계 있다. 30살까지는 뭘 하나 교육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30부터 60까지 직장인
직장이 뭐 중간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60까지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량이 나머지 30년이에요. 30년.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결국 말하면 60 뭐 중반에 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대는 100세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년간에 제일 뭐 필요하는가 하면 돈이 가장 필요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지. 적어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일정한 지식이 없으면 발전해요. 사회는 자꾸 변화하고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는 전부 개인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개인. 아무도 내가 어른 돌아보지도 않고 돈 빌 줄은 없다. 바로 그거야. 일본에 벌써 한 3, 40년에 어떤 거지가 자기 집에 쓰고 있는데 다다미 밑에 50만 원이 있다. 거지도 500만 원을 갖다 돈 빌려주려면 아무도 없어. 우리야 저희 때 가서 식당 가지고 없으면 친구가 짜장면 같이 먹자고 들어가지만 일본은 쥐가 살기 바쁜데 그러면 교토대학이 동경대학 일본에서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제가 교토대학 갔어요. 일본에서 노벨상은 거의 교토대학 유명한 학자들. 그러면 그 교토대학의 학생들은 점심을 파는데 식반을 지가 들고 가가지고 밥하고 음식하고 다 골라 돈대로 하는 겁니다. 돈 없는 학생은 밥도 공기가 상중하 세 종 크기가 있어요. 대소 중. 제일 전기 80엔 800원 합니다. 밥 한 그릇이. 그러면 어떤 애들은 보리차는 공짜니까 보리차 한 잔, 그것도 보리차 한 잔밖에 먹지 말라 합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 일본은 공짜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공짜 있는가? 길가 가다가 보면 요 조그마한 휴지 선전하는 거. 그 외에는 일본 공짜 없습니다. 우리는 대학에 가도 정수기가 다 있지만 일본은 정수기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뭘 먹냐? 지가 사 먹든지 아니면 저것저 돈 없으니까 가가지고 수돗물 빨아먹고 마는 거 있는. 있기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정도로 우리는 이런 A4 용지 어디 가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이 이면지를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의학당의 여선생이 이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이면지를 있는데 이면지 혹시 종이가 남으면 다 해소해 갑니다. 우리는 그냥 좀 나눠서 하면 저 뒤에 있지만은 딱 한 장 한 장 딱 주고 다 가고. 그럼 일본의 식당에 가면 우리는 젓가락하고 숟가락하고 다 있어. 일본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다 들어갔고. 알겠습니까? 그건 일본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 앞으로 그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말인데 첫째 늘 뭐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은 돈 문제를 생각해요.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일정한 지식을 가져야 돼. 지식을. 그럼 결국은 다른 강사님들은 전부 다 이제 저런 뭐 아주 좋은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런 좋은 이야기는 겁나한테 듣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도 그럼 우리가 지금 경주에 가면 항룡사 구청 목탑을 복원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복원하는 것은 경주 남산에 가면 바위에 뭐 있나마 이러한 항룡사 구청 목탑 같은 성각으로 그림으로 그려놨어. 정확히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목탑인데 목탑의 양식을 그렇게 했는데 정확히 안 그리기 때문에 청은 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문제는 그걸 어떻게 쌓아올렸을 것인가. 그 다음에 고려사에서는 항룡사 구청 목탑이 몽고 제4차 침입 때에 몽고군에 의해서 불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음력 4월로 삼국유사에서는 어느 날 탔는가. 삼국유사에서는 겨울에 탔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우에 항룡사 구청 목탑을 복원한다고 온 모형을 만들어 놓고 복원하고 있대요. 한 3, 4년 전에 중앙일보가 저한테 취재를 했는데 선생님은 정확하게 그때 지가 나를 직접 찾아왔다 하는데 그 거짓말. 버스에서 버스 타는데 전화 와가지고 급하니까 좀 해달라 하는데 항룡사 구청 목탑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12월 15일 양력으로 11월 25일 지금 여러분이 쓰는 욕으로는 11월 25일 불탔습니다. 그럼 결국은 말하자면 내가 고려사에 저는 몽고 전쟁 전공 잘 아닙니다. 정확한 그 날짜를
과학으로 계산해가 날짜를 딱 만들어. 그리고 그 중앙일보 제가 경주 박물관에서 특강을 할 때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첫날을 했는데 특강할 때 내가 너들 저거 한다 하는데 할까? 우리 신라 문화재 연구소 하지 우리 박물관에서는 안 합니다. 그 연구소에 사람 있나? 몇 분 교육 왔다. 그래가지고 너들은 도대체 저 탑이 불탄 달도 모르고 하나는 고려사에는 음력사흘로 돼 있고 삼국유사는 겨울로 돼 있다. 탔는 날짜도 모르는 너가 보고는 뭘 하긴 뭘 해? 그래서 중앙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요 탑은 요 나라의 탑인데 요 나라의 탑이 이건 전탑입니다. 저 밑에가 하얗다고 백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중경대탑 하는 건 저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왜 알겠습니까? 지금 제시합니다.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중경대탑을 아래 한글로 쳐가지고 바이두에 탕 때려버리기. 때리면 바이두에서 밑에 지금 간자로 쫙 설명이 납니다.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었고 다 목탑의 양식이 다 해줬어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싹 긁어 떠가지고 신명조체에 갖다 담아 요 한자로 싹 다 바뀌고 덜 안 바뀌는 글자. 알겠습니까? 저 한자로 바뀌면 결국 말하자면 그것도 적어도 서기 몇 년 뭐 몇 절까지 다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얼굴 보여 지식인들이라. 지식인들에게는 내가 역사를 뭐 문화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역사를 가르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거 고양이에게 질을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미 여기 상시하에 다 있는 상시하게. 그래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하신다. 탁탁이가 넘어가지고 있어. 이 사무. 자, 우리는 고려시대의 복장을 모르는 거라. 고려시대 복장을. 그러면 연속극 하는데 보면 전부 다 관료고 뭐 황후고 뭐 왕후고 다 뭘 하고 있는가 아마? 조선왕조 관복이고 옷을 입고 있어. 웃기죠? 그러면 요거는 요 나라 때 당나라 중국인 당나라 관료의 후손들의 장가장이라는 무덤의 벽화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들이 머리 형태는 요 나라 형태고 복장은 저희는 저 복장들은 당나라 복장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보이다시피 공민왕 내외가 노국대장 공주하고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몽고에서 해가지고 당나라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밑에 있는 애기가 있습니다. 애기 요래가 묶으지요. 요래도 애기들 요래 묶어야 되겠지. 버스 보니까 우리도 다 그리 묶었잖아. 고려시대 도자기의 버들나무 밑에 애가 요래 딱 묶어가 있습니다. 그런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말하자면 상류층이나 지배층들의 경우에는 관복을 당나라를 입고 일반 애들 이런 풍속에는 요 나라 풍속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자, 요 나라도 동북아시아 북방민족이거든. 우리도 북방민족, 만주도 북방민족, 일본도 북방민족이잖아. 북몽골로 줄이니까. 그럼 결국은 그 흉노 시대부터 이 건세까지 그럼 중국 사람 아닙니다. 강남 사람들은 만주 사람들 다 중국 사람 가야 되면 만주 사람하고 우리하고 구분 안 됩니다. 몽고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구분 됩니까? 안 됩니다. 몽고 선수하고 뭐 레슬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자연 환경에서 좀 육식을 하기 때문에 살이 좀 좋고 체격이 단단하고 우리보다 좀 더 아무짝짝하고 늘고 그 차이입니다.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연속국 보니까 어시 제처가 뭐 전원 일기도 보고 들어봅디다. 다 새까맣게 까맣다 합디다. 몽고인하고 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벽화에 전부 계속 요 관복이 바로 고려시대 관복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걸 보면 내가 제발 그 옷 좀 몇 개 좀 바꿔가 만들면 되지. 왜 안 만들고 조선 옷을 입고 있나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집이 있고 집안에 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닷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닷집을 보셨는데 여사로 봤지 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면 무량수 불의 앉아 있는데 불상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동쪽을 향해 앉아 계시는 위에 집을 열어 딱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제사이나 귀족들은 자기 대굴 붙이 지어가지고 그 안에도 이렇게 지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복궁이 왜 없냐? 경복궁 부사부 가지고 그 복은 못해가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바로 그런. 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내 친구를 부인을 지가 이제 나이 70이 안 됐으니까 그죠? 친구를 보니까 자네 부인 잘 있는가? 그 말 맞아요, 그죠? 또 자네 사모님 잘 있는가? 그건 또 곤란한 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재상의 부인을 무슨 부인이라 그러면 합부인이라 그래. 여기 합입니다. 문문자에 더할 합자 아시죠? 사람인의 날인 입구 거기 합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무슨 의미로 닷집이라 그러는 우리말로 여기 바로 합입니다. 그러면 결국 합은 또 다른 말로 각이라 합니다. 각작 할 때 각자는 알죠? 각각 각자 그래 각 또는 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제왕도 제상도 고급귀족도 다 합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앞에서 편지를 볼 때 높은 사람을 불러 뭐라 합니까? 각하, 합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상의 부인은 합부인 또는 각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부인 잘 계시는가 이 정도는 이제 쓸 줄 알아야 돼. 왜? 합부인. 그러면 영부인은 뭔가? 대감 밑에 영감이거든. 영부인. 옛날에는 청첩장에 동영부인, 영부인도 같이 오십시오. 그랬었거든. 그럼 지금 영부인은 무슨 말? 대통령 영자의 영부인. 그리고 그건 신조어죠. 신조어. 그럼 대통령 부인도 합부인이고. 그럼 합부인 잘 계시는가? 선생님들 좀 남자 나이가 들으시니까 이제 친구한테 자네 마누라 잘 있는가? 해서는 안 되니까 합니까? 합부인 잘 계시는가? 이렇게. 되셨죠? 선생님 그런데 사모님 하고 뭐 세상 사모님 하니까 막 해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알 것은 알아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기약을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가시죠. 쭉쭉 넘어가실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아까 저기 금나라가 생긴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이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송나라도 밀어붙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아마 우리로 말하면 마패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통행죄입니다. 마패는 원래 통행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마패에 새겨진 글들. 저런 거 우리나라 나왔습니다. 요것이 바로 운제라는 건데 구름 문자를 갖다 중국 사람은 저 말할 운자로 써놨습니다. 운제라는 건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 이거 째매하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이거가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기에 이야기하다시피 대체로 화포는 없어요. 돌포를 석포를 썼습니다. 석포를 갖다가 이제 결국 말하면 저런 게 오면 성벽에서 석포를 갖다 때리고 뽀사버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요나라 시대의 장군의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 나는데 북치고 쨍가리 치고 해가지고 저 멀리 떨어진 부대가 그거 드러내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요걸 갖다 딱 해가지고 요거는 뭔가 하살 촉입니다. 화살 제일 앞에다 땅 쏘. 요거는 뭔가 명적이라 그래서 소리가 쫙 소리 납니다. 그럼 결국 말하자면 이제 막 열심히 싸우지만은 저 신호가 어떻게 오늘 신호탄이 올라오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6.25 사변 때 저 낙동강 전선에서 이민군들하고 미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총알이 어느 정도도 나가나 아마 옛날에 M1은 250m까지 안에서는 들어가면 바로 정조준 데가 막 죽습니다. 지금은 식티는 200m 안에서는 정조준 팍 막습니다. 200m 바타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기관총은 얼마를 날아오냐면 1200m를 날아옵니다. 1200m. 그럼 결국 말하면 소대장이 그거 막 날아오는데 겁이나 가겠습니까? 안 가죠. 소대장은 완전 편제되면 한 4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 소대장은
지는 잘 압니다. 기관총이 어디까지 날아오는가. 그러면 지가 막 제일 먼저 앞서서 막 따라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라. 그러면 사병은 장교가 따라가면 사집 따라가지요. 그럼 장교가 지가 제일 먼저 하면 지가 제일 먼저 죽잖아. 사람은 죽음 앞에 용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1000m쯤 다가가면 막 오는 거 보면 뒤에 돌격한 뒤로 시집하는 세상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뭐라고 앞으로 가는 거야. 교환처럼 맞든지 맞든지. 그러면 200m까지 가면 뒤에서 진지에서 보고 바로 뭐냐면 그 신호탄이 올라옵니다. 신호탄이 오는데 오늘의 공격은 신호가 5개 불이 버쩍버쩍 그런 게 뜬다. 색깔이라는. 오늘은 2개다. 이렇게 다 정하는데 6.25 사변 때 이민군이 1000m도 안 돼가 적어도 200m, 250m 돌격을 해야 되는데 한 300-400m 간다면 돌격 명령이 됩니다. 신호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북리 신호탄 올렸겠습니까? 미국이 이미 그거 다 알고 서파이러가 다 알고 오늘 공격은 신호탄 올라올까지 다 알아요. 그럼 결국은 이민군들이 그러면 이민군이 그 한국군은 바보였겠습니까? 이민군들의 제일 선봉에 서는 사람이 역전에 바로 누구? 독립투사들. 만주에 가가지고 장개석이 따라 유시정부는 남쪽으로 도망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팔로군에 가서 모태토 밑에 들어갔거든. 모태토의 밑에 있는 조선인들을 전부 차출해가지고 어느 날 밤중에 압록강 지금 단동시 안동에 와가지고 군복을 이민군 그 사람이 역전의 용사들은 이미 그시 나이가 40살 정도 돼요. 다 노병들이 전부 다 하면 낙동강 전선에서 못했다. 그 사람들이 뭐 조국을 해방해야 된다. 그건 왜냐하면 해방 후에 보니까 6.25 전쟁 앞에 뭐 친일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보니까 미군을 앞장시아가 들어오면 전부 일본 놈이라. 그 일본 놈은 무슨 일본 놈인가 하면 하와이에 있는 일본 놈들. 그 하와이에 있는 미군인데 미군인데 일본말 하니까 일본말 할 줄 아니까 조선 사람들 다 일본말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잡는 거예요. 그래 이북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저 일본 놈이 또 쳐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요. 또 쳐들어온다 하니까 막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전부 다 자진 입대를 일본군 막으려고. 일본은 하는 거 봤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을 제가 일본 갔다 올 때마다 언제 친일파 되는 거 자꾸 물어사요. 일본 놈은 두고 볼수록 저놈식들 미운 식들. 틀림없이 우리 정부에서는 뭐 서로 조율했잖아요. 얼마 그거 서가하고 하기로 해놓고 싹 빠져보고 그 독도가 저거 따라 하는 거 은님이 그걸 저 따라 믿을 놈이 누가 있어요? 그런 놈의 새끼들. 그래 자꾸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일본서 공부해서 친일파냐라고 보고 있는데 친일파 그 뜻은 일본 놈들한테 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교포들이 조선 국적은 이북 사람들이 아무도 본인이 조선인인 거 한국인인 거 알려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통서라고 해서 자기 성이 박씨라도 일본 성으로 다 개서해가 아들도 다 그리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는 지금 이제 종주 지난번 이야기했죠. 조선 국적이 제일 처음 많았죠. 그다음 지금 남한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조선 국적, 한국 국적.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일본 국적. 귀화해 뿌린 거라. 도저히 뭐 차별되고 하니까. 귀화를 해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일본은 신혼조회를 5세대에 걸쳐 합니다. 일본인 교수들이 해봐야 뒷조사 다 나가는 거야. 그래도 일반인은 모르니까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본을 기화했다고 일본은 됩니까? 공동체에 같이 여러 살거든. 그럼 서로 장사하고 거래하고 전부 조선인이니까 한국이니까 그 사람들 기화해봐야 그것다야. 문화 풍습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요새 개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일본 살거든. 그래서 일본에는 한반도 계통이 몇 종류가 있나? 4종류가 있나? 알겠습니까? 조선인, 한국인, 일본인, 그 다음에 뉴커머, 새로 왔는 사람. 서로가 서로끼리 좀 아웅다웅하고.
그것도 안타까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아까 요 나라 사람이나 금나라 사람이나 복자의 그기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투구는 지금 개성박물관에 있는 투구입니다. 그래 결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복 비슷하고 저 전투모 비슷하듯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북방민족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거 쇠 갑옷을 입는데 쇠로 완전히 해보면 활로는 뚫힙니다. 뚫기 때문에 전부 철 비를 얼마나 출렁출렁. 그럼 예를 들어서 철갑을 했는 걸 그대로 이래 철갑을 있잖아요. 총사포 대로 뚫힙니다. 그러나 이런 거로 출렁출렁 것 때문에 총탄이 통과를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도장인데 고려시대의 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연호를 금나라 연호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금나라군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몽고군하고 싸웠는데 몽고군에 항복했는 금나라 군인이 만호인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보물로 지정은 안 했는데 우리나라 유물이라고 자랑하는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러 가려고 하는데 갈려가 없어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죠. 자, 아까 다시 그 뒤로 해볼까요? 뒤로 한 바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엠파이어 오브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일한국까지 러시아까지 몽고군이 세계를 다 제패했다. 어느 날 몽고가 갑자기 제패한 게 아니죠. 지난번 이야기했다시피 요 나라가 한금은 가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떠가고 그거를 발판으로 교두보를 해가지고 갔다. 늘 제가 열을 올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우성되는 게 뭐냐. 뭐 잘 살았더라면 다 서울사가 아직 강남에 앉아 죽치고 이 밤에 와 익하고 있나. 그래 문제는 여러분이나 내나 늘 갔다가 앞으로 어딜 뛰고 내 다음은 왜 할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좋아. 내 다음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뭐 해가 돈 좀 벌어 잘 살아. 좋아. 잘 살아. 그럼 문제는 그러면 나도 여기서 돈 좀 벌었으니까 대구로 가고 서울로 간다. 있을 때고 출세할 때는 좋지만은 늘 사람은 퇴로를 준비해요. 퇴로. 뭐냐. 조선왕조 전기에 양반들이 다 서울로 가 출세를 했거든. 그 출세했던 그 화려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다 어디 갔노? 한 개도 없잖아. 그럼 결국은 실학자들이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출세했을 때 그러다가 숙종 때 장희빈 때 다 쫓기 내려와봤잖아요. 남인들은. 그러면 쫓겨 내려올 때 관제에서 쫓겨나마 향토에 땅이나 있으면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짓지. 그것도 못 짓는 사람은 전부 충청도부터인데 오도 가도 못하고 실학자가 되고 실학자 후손 중에 없어.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도 다 아들, 딸들을 서울로 다 보내줘와. 그가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지 못했더는 완전히 가게가 뭐 어찌봐야 완전히 다 형제가 뭐 아무것도 없지. 다 빈민을 떨어져 버려. 실학자에서 그 눈을 잘 보지 않는가. 그럼 적어도 곧 설명을 왜 이게 필요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거기 당겼는가. 그럼 결국 사람은 학력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다 출시한다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인데 영천은 양반 동네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양반의 조건이 뭔가. 지난번 강의 들은 사람 국장님 말씀. 그럼 양반이 뭐냐? 양반은 문반과 무반. 지금 우리 그 시대 하고 있잖아요. 문반과 무반 두 개 반을 양반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 개락, 1개락 쓸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은 2개락 하겠, 2개락 하겠습니까? 2개란 말은 없습니다. 양개입니다. 그 다음에 3개입니다. 2개는 한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반은 문반과 무반의 두 반을 양반이라 한다. 그러면 양반은 집에 쳐야 돼 이 말이지. 그러면 양반은 조건이 뭔가? 조건? 양반의 조건은
보도도 하나 딱 설치고. 제일 문제는 써보는 게 참. 써봐야 나 아는. 양반의 조건입니다. 양반은 첫째 본관이 좋아야 된다. 본관 아시죠? 영천이 씨, 경주이 씨, 김해 김씨, 김해. 근데 각 들어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회의도 가고 만나가지고 같은 장가를 보면 아 내가 큰 실수를 그 장가한테 본관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본관이 무엇입니까? 참 곤란하지요. 그 사람이 뭐 서양사를 한대. 만약에 무슨 pháp理가 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죠. 응? 좋아. 본관 좋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고려시대부터 신라하대가 지방 분권에서부터 제일 큰 지역은 주부군현이거든. 그러면 영천은 영주이씨가 있잖아. 영주이씨니까 영주이씨는 제일 경주, 김해 다 큰 도읍들이거든. 이런 데 본관에 사는 저맹글로 인동장가. 인동은 양목시험보다 못한데 지금은 구미시 인동동. 그래 저희 조상은 고려시대 끽서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본관이 결국은 말하면 고려 초에 생겼기 때문에 몽고 침입 1219년에 몽고 침입이 있었는데 18년에 몽고 침입으로 전 국토가 불바다되니까 본관은 출신지지. 자기 출신지가 영천이 씨가 되거든. 본관은 출신지인데 몽고 침입 곧 13세기 초부터는 본관과 출신지는 분리된다. 다 피난왔을 거 아닙니까? 피난아가 살기 좋은 사람 여기 살고 못 사는 사람 고향을 돌아가야지. 고향에 돌아가도 뭐 땅이나 있는 사람은 좀 땅도 없는 사람은 왜 안 와? 땅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떠나가지고 도시에 살면 참 힘들어. 도시에 살면 힘들어. 뭐 저도 적수공무원으로 장가 가보니 만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형제들은 다 위에 어디로 돈 벌어가고 재차하고 장모하고 둘이 장인 일찍 돌아가셨고 두 사람이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10달씩. 10달 왜 그렇게 자주 살아오는 거? 들어가 보면 뭐 걱정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럼 우리는 장교 중위는 봉급이 한 그 당시 3만 얼마예요. 3만 얼마인데 10달 집세가 2만 원 달아. 또 박정희 대통령은 저금을 한 달을 3분의 1을 저금하라 했거든. 저금이야말로 국력이라고. 그 나중에 다 헛돈됐잖아. 국민학생만 아니라 유치원생도 다 지금 저금하라고 생각하라. 좋아. 그만 자기하고. 그러니까 2만 원을 줬으면 나는 한 달 뭐 먹고 살아? 다 그래. 지금 뭐 교수고 뭐 교수 부이고 뭐 겉은 다 그렇지만 속은 막 한마디 다 똑같아. 이해갑니까? 그럴수록 지식인이고 또 높이 올라갈수록 그 상대가 박탈감. 거기서 뭐 나한테 기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급전도 좀 그런 급전도 빌려줘야 되고 만나서 뭐 혼자 빌려주고 그러면 있지도 없으니 우리 집에는 금반지라고는 없습니다. 금붙이라고는 가갔다는 것도 없어요. 그걸 만나 늘 걱정 없습니다만 내가 우리 집에 제일 보물이죠. 내 나가면 뭐 누가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래. 내 이야기입니다. 본관이 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향이 있어야 돼요. 고향은 다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선산이 어디 있고 내 일족은 원래 어디 있었다. 그걸 알아야지. 이해가죠? 고향. 그 다음 세 번째 명조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명한 할아버지 대체로 우리나라 김해 김씨들을 많은데 혹시 김해 김씨 있어도 그냥 농담을 들어요. 그래 유명한 할아버지가 누구 하면 수로왕 대만 쌍놈이. 수로왕 시대는 김치도 없었잖아. 성씨는 언제 생겼는데 500년대 후반기 6세기 중반에 성이 생겼거든. 그러다가 지방지배청은 고려 초기에 성이 생겼어. 조선시대 성 없는 사람 셌지. 그러면 시조는 수로왕이지만은 내 고향은 청도 풍화근각이고 거기에서 김일소이라든가
이런 조선시대 사람을 이름을 대야 돼. 조선시대 사람을 이름을 못 대면 고려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직계 조상들이 중시조가 연결된 것이 고려후기라. 고려후기. 그러면 가장 유명한 성씨 중에 경순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순왕은 김의 김씨인데 경순왕은 고려에 가서도 왕으로 존재했으니까 그 후손들도 계보가 없어요. 최고의 권위의 가문인 경기육 김씨까지 고려 전기에는 가게 끊어진 이유는 족보가 없는 데다가 자녀 균문 상속제잖아. 아들이 있어도 아들한테 의지 안 하고 딸한테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뭐 딸도 뭐 미국 가고 없어가지고 갈 데도 없고 아무래도 서울에 뭐 아들 집에 가보면 며느리 눈치 보여가지고 막 한 일주일 있다 한 이틀만 있다 도망하고 있어요. 그래도 늙으면 또 어린 부모 일찍 돌아가시면 누나한테 가는 것이 아무래도 핏줄이 좀 다른 모양이라. 그렇죠? 그 대신에 모친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뭐냐간 잘 싸운다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보니까 누구하고 잘 싸우는 거니까 장모하고 사이하고 또 싸운다 하대요. 사람들 좀 피부질 좀뭐 아이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관. 두 번째 고향. 세 번째 명조가 차려야 돼. 그럼 모르면 이제 서울 8월에 알아오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럼 왜냐하면 고려 후기까지 가면 고려 후기부터 우리가 직계 조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좋아. 그럼 마지막에는 뭐냐? 1번도 몰라도 돼. 2번도 몰라도 돼. 3번도 몰라도 돼. 뭐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양반의식. 의식. 그럼 결국은 말하자면 내가 비록 그거 잘 모르는데 뭐 교육하고 뭐 아버지 일찍 죽고 뭐 집안 몰락하면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나 덕건데 보면 집안이 그래도 양반이라 하더라. 그런 의식이.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려우가 힘들고 요새 학생들 대학생들 취직도 안 되고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양반의식. 선생님 카다에 지금 양반 사회다 하는데 무슨 양반 타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서양 사람에게도 필요합니까? 똑같지요.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아파트 보십시오. 위에도 있고 밑에 있도 있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해. 금수저인데 불평등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내야 농민의 아들은 밑바닥에 출발했지만은 내 스스로 기신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하잖아요. 새벽같이 학교 가가지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6시 반만 되면 연구실 딱 도착해요. 첫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사람은 머리는 모두 다 비슷한데 누가 지겠습니까? 보통 교수들 아침에 밥 먹고 가방 들고 한 10시쯤 좀 어적 오늘 이래가 폼 잡고 그래가지고 서너 시 되면 아마 시실 각도 지금 거지하고 교사가 똑같았고 꼭 손에 뭔 하나 들고 공부도 뭐한 게 가방은 맨날 들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점심은 학교 식당에 한 잔도 안 먹어. 다 893 밑에 가다 먹고 뭔 돈이 그리 많아가지고 교수는 나만 철분하면 됩니다. 나만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돈 많은 사람은 그 공부 자네는 공부가 취미가 그래 좋나? 뭘 좋아? 갈 데가 없어 가지. 젊을 때는 여동생들, 조카들, 남아, 딜라 키우고 하면 생계를 빌기 위해서 강의도 나가고 강의도 나가려고 하면 또 뭐 하겠어요? 비는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지금도 극하고 합니다. 뭘 지금이야 할 일이 없잖아. 뭘 손자도 까도 없는데 집에나 가서 가가면 그 청소 씌고 이렇게 학교 앉아서 제일 편해.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양반이 아니고 엘리트 의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엘리트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 다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도 많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고속도로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 학부인들 보세요. 빡빡 밀어요. 그냥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가 걸렸다 이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아파트에 가서 청소도 하고 신축 닦는다고 그 구리 닦는다고 대충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 한 80년대에 어떤 40대 부인이 막 반들반들 딴 사람 아무도 안 닦았죠. 요새는 잔소리를 딱 들리네. 요새는 전부 다 인력 계산해서 보내거든. 그럴 때는 옛날에는 그냥 경제 직원이 안 닦아. 그래 사람들이 나는 뭐 젊어서 안 물어봤는데 그 노병들 왜 그러냐. 남편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사였다 죽었대.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벌을 낳았는데 내 남편은 교대를 나왔지만 이게 사범대학 건물이기 때문에 남편을 생각해서 왜 프라이드잖아. 비록 내가 이 험한 일을 해도 한때는 나도 자랑스럽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라. 내가 널리 이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선임 믿고 갈는지 몰라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존경할 게 못 되지. 세종대왕이면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꼭 나무 약점을 찔러. 세종대왕이 어디 막내 같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궁녀를 하고 사이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썩이 나가지고 그 궁녀를 둘 다 패고 그 가족하고 몽쉘을 붙잡아가지고 섬으로 기양 보내고 참 잘한다. 그 궁녀가 뭐 지가 힘이 있다고 왕자하고 서로 사이가 좋겠는고? 왕자가 옷 벗기지. 그럼 자기 아들부터 하고 이 사람들 어디 막 아이고 그래가지고 돈이나 지지 가지고 어디가 좀 조용히 살았고 때리는 흉내 내고 보내쁘지. 그걸 그래.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저 보니까 정경심 씨 보니까 딸 아들 뭐 서류 만들어 주는 거 다 그렇지요. 내가 대학을 학생처장인지 입시를 해보니까 온데 부탁 다 들어오고 게다가 학생처장 입시한다 하면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교무처에 할 걸 내가 해야 돼. 그래 했는데 어전, 시전 이런 데 보니까 이놈 새끼들이 정말 새끼들 뭘 해냐면 영어 100점, 학부 성적 100점, 그 다음에 영어 이제 토익 토플 100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트나 미특하는 소양시험이 있습니다. 그 100점, 면접 100점입니다. 면접 100점이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전작가의 교수 내외가 막 우리가 퉁퉁 우리가 왔어요. 왜 안 나무니까? 작년에도 야가 과학원 나가 성적도 좋은데 작년에도 떨어졌는데 원래 또 떨어졌다는 거라. 또 떨어졌으니까 처장님은 매우 용맹한 사람이니까 이 원통함을 부르다가 왜 그러는가 물으니까 선생이 수학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면접에서 이 사람하고 학생하고 답변을 했는데 학생이 이겼어.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가서 그가 오라 하고 성적 조사 가지고 합수면 야는 그만 면접에서 시켜를 뭐 이런 놈의 새끼들. 적어도 면접관이 질의를 해가지고 학생하고 토론해가지고 했더니 지가 이기든지 졌으면 달래든지 해야지. 쌓았다. 그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 그래. 지가 졌어요.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내마. 서로 답변해서 서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가 더 잘할 수 있지. 그래서 떨어졌대. 그래 다 가져와 보니까 전부 다 된 놈들은 성적 좋은 놈들은 다 저 아버지 의사 아니면 교수야. 알겠습니까? 그럼 서로 눈짓 다 해가지고 면접 점수까지 다 결정해. 그런데 법전에도 또 그랬대. 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소를 했어. 교수가. 그 사람 판사하던 사람이. 제소를 했는데 부패방지에서 온데 뒤적거리더니
묵살했겠어. 왜 묵살했겠습니까? 몽쉘이 정경심이 같은데. 솔직히 저는 절대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그 뭐 이거 거짓말 할 것도 아니고 사실인데 뭐 전부 지금 우리 사회거든요. 그럼 정경심이가 나쁜 여자가 아니야. 다 가진 자는 다 그렇게 했다. 내가 다 놓고 뭐 인터넷에 방송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뭐 나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지. 그러면 최근 어느 학교든지 해가지고 다 조사해봐라. 공개적으로.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조사하듯이. 전부 우리 사회가. 그러면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눈짓만 해도 알아서 기지 않더나. 한전에 어떤 국회의원의 사람은 딸을 자기는 부탁 안 하는데 한전에서 알아서 기 닦고. 아, 그렇지만 알아서 기긴 뭘 기여? 누가 캐도 캐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김능란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했는가 아마 무슨 판사까지 했다면서요? 그걸 가지고 지금 조수예요. 자, 돈 3만 원입니까? 5만 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거지 아무것도 없는 놈이 위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다 뭐해 양주를 한 병 들고 가야지. 좋다 하지. 그냥 가가지고 면회 좀 할까요? 간 만나줄 놈 있는가? 너라도 안 만나주겠다. 바쁜데. 그럼 적어도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참 뭐를 몸으로 떼어도 몸으로 떼면 몸으로 떼우는데. 딴 거는 눈비약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뭐해 미성이라 하면 미성자 써가지고 억지로 조그만 선물입니다. 사람 나도 받아야 좋더라. 난 양주 안 먹습니다. 생이마 전부 다 시설기관에 노동하러 가는 사람 힘든 사람 집에 가가지고 아들 따라오면 나 양주 한 잔 먹고 싶지. 그거 안 먹어도 잘 살아요. 지금도 오늘 가면 막걸리 한 2병 사왔는데 먹고 앉아. 그것이 바로 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푼, 두 푼 아끼고 나 도시락 2개 사가 되겠네 지금도. 그래서 절약을 하면 어제도 좀 쓸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영천 나라자리 말을 가 물어보십시오. 내외 다 포장 다 받았습니다. 지금 마늘 아파가 못 가지만 오래 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내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여러분은 나한테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생이 아닌가? 적어도 몽고가 세계적인 제국을 제패할 때는 징기스칸이 뭐라 그랬어?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응? 몽고가 뭐 우리의 어떻고 저떻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역사가 저렇거늘 우리 인간의 삶도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해야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이래 갖다 들고 엄마 어디 갔다 라고 하면 엄마 저는 교육받으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도 좀 보고 교육방송도 같이 보고 어머니는 전원일기나 보고 우리 마는 전원일기 볼 때 됐어요. 할 일 없으니까. 남편 챙겨오지도 안 하고 늦게까지 봐도 돼. 그렇지만은 젊었을 때는 정말 애들 입고 할 때는 뭘 해야 되는가 늘 교육방송 같이 보고 어머니는 봐서 공부하고 가가 지가 볼 거 얼마나 많은데 텔레비에 아주 좋은 장면도 많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꼭 아시겠습니까? 엘리트의식을 늘 가지라. 징기스칸 손자인 쿠빌라이라는 사람인데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동생 아리부카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몽골은 무슨 상속입니까? 말자 상속입니다.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아들부터 전부 전쟁 사령관 나가야지. 그럼 젊은 아가 사령관을 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촌을 말 달려가는데 큰아들이 가야 지방을 지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방에서 작은 아가가 그 깔바가 쿠데타 일어나지. 그럼 결국은 몽고 가문에서 커서 국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이성계잖아. 이성계 5대조가 몽고에 투항을 해가지고 쌍성총관국의 관료를 했거든. 그럼 이성계 본인은 이름은 몽고 이름이 없는데 다 몽고에 있어. 이걸 제압했죠, 조선시대.
그럼 이성계가 마지막 아들 방석이를 세자를 책봉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고려시대 자체가 잔유근부상속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제사의 주관자는 바로 선임입니다. 고려시대는 서당도 없었습니다. 다 어릴 때는 절에 가서 다 한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성녀는 유불에 다 능통했습니다. 그래 고려시대는 서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를 사원을 다 빵개뿌리니까 어린애 교육을 위해서 동네마다 서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몽고 사람들은 저기 불황무시가 가지고 몽고 사람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 우리보다 더 돈독하지요. 아무리 돈독해서 전쟁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원나라 압제에서 한 100년 지배를 받았으니까 고급 기부인들은 이것을 고고라 그러는데 계집여변의 옛고자, 할머니 고자입니다. 이게 몽고 말입니다. 몽고 말 한자만 할머니 고자지 고고라 해서 지배층들은 여자를 이렇게 치장하고 있었다. 우리도 지배층들은 왕비고 귀족들은 다 저리 있었다. 처음 보죠. 몽고 말로 고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복자예요. 요것들은 몽고 귀족들의 옷차림입니다. 고려 후기엔 전부 공민왕 5년에 반원 개혁을 해가지고 당나라 복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 요 옷을 입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왕은 저기 이제 제화입니다. 복화에 노란 옷 입은 사람. 바로 고려왕도 조복장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저 복장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조선시대. 조선시대 무관복이 봐죠. 색깔은 저렇지 않지만 좀 푸르쭉쭉하지만 조선시대의 무관복 여기 있네. 무관복이 모자만 다르고 요거하고 같은 요걸 기본으로 남아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몽고는 일본 가는 거고 쭉쭉 넘어가 볼까요? 그냥 쫙쫙 넘어가고 이거 또 다음에 언제 기회가 넘어가고 이게 몽고가 전쟁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 끝이 바로 공민왕릉에 있는 벽화에 공민왕도 제왕의 옷을 안 입고 왜 요걸 입었느냐? 원나라의 부마고 사위잖아. 또 제후고 그전에는 황제국가고 노국공주죠. 노국 대장공주라 그러는데 당시 왕이 순제인데 순제의 왕고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왕고모 더 고모네. 그러니까 장고모는 고모를 왕고모가 장공국이고 고모가 있고 고모는 아버지 형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형제는 왕고모고 정조부 형제는 대왕. 그래서 이 사람은 노국 대장공주. 이 사람은 공민왕이 20대에 몽고의 인질로 그래 북경의 인질로 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위왕인데 위왕은 중앙아시아에 출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공주는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거든. 시집을 가는 거는 요새 시집을 갔고 조선 후기에 와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공민왕은 북경에 있다가 원나라 수도에서 있다가 중원까지 저 천산산맥까지 가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만리를 갔습니다. 만리를 가가지고 거기서 좀 살다 신행을 해가 데려오는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알겠습니까? 장가를 갔습니다. 그럼 이 공주는 말을 탈 줄 아는 겁니다. 초은지대자라 가지고 공민왕은 말을 못 탔습니다. 공민왕이 안도이고 피나올 때 가마 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주에서 말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 이 사람은 조금 여성적인 기질이. 고려 시대는 동성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왕실에. 그러면 공민왕의 역할은 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또 이 사람이 아기를 못 가진 이유가 이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동성애예요. 그러시대요. 남자도 다 귀걸이 했습니다. 코걸이는 안 했고. 공민왕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술적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우애가 임신을 해가지고 난상 끝에 이 사람이 죽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좀 정신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귀족들을 숙청할 때 무조건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모친이 불을 씁니다. 너그 형은 충혜왕인데 충혜왕은 자기 서모까지 겁탈하다 원나라 공주가 겁탈하다가 몽고 사신이가 붙잡히고 잡아갔습니다. 잡아가다가도 그래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국 강남으로 함거에 싣고 가다가 뱀 중에 아주 독한 뱀이 있습니다. 독사 중에 지미락한 게 있는데 그 뱀독으로 독살시켰습니다. 공민왕 형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윤비인데 윤씨가 공민왕을 불러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너 형보다도 심하노? 너 형이 나쁜 짓 하다 결과는 그래 됐는데 너 형은 사람을 마음대로 때리지 않았다. 지가 나쁜 짓을 했을 뿐이지. 공민왕은 무지하게 사람 죽여. 그 끝이 안 좋지. 늘 사람이 계획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다 하지만은 저 사람의 개인 생활이라든가 물러나는 성생활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서 곤란하거든.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한테 늘 잘해야 돼. 내가 베푸는 공덕은 100년 후에 오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내가 했는 그 나쁜 짓은 당대에 돌아오고 우리 역사상에 당대에 돌아올 사람 많습니다. 최근에도 당대에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 자손에게 미친다. 자손에게.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서 반들반들 앉아 계시는 거 선대가 다 부조가 공덕을 쌓고 남한테 늘 남한테 잘하지. 내가 좀 손해보고 알겠습니까? 늘 내가 마음이 편해. 평생에 늘 뭐 나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학교에서 열심히 용맹히 하기 살았기 때문에 늘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어주는데 내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총장이 아닌 지가 기숙사 사감을 3년 사감장을 날 들어가지고 한 번 1년 신문사 지도교수를 3년 학생부처장을 2년 학생처장을 1년 했습니다. 보직을 거의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천직인 학생들하고 학생들한테 부딪히기 때문에 학생들 등판대기 때려놔도 절대 저는 학생 하나도 처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숙사도 퇴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등판대기 때려놓으면 하도 애를 미면 퇴사를 시키면 제일 좋은데 그 부모는 나를 믿고 기숙사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하다 안 되면 불러가 등판대기 때려놔야지. 가 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맞다고. 잘 맞았다. 가 기다리나. 퇴사는 안 시킨다. 좋습니다. 하면 기분 좋다. 맞잖아요. 늘. 그런데도 늘 기억이 남는 거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줬더라면 싶은 경우가 내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가가 빌더라도 어제는 뭐 이래 저러 형벌을 너무 심하게 쳐버리 하는데 사람이 목을 띄면 안 되거든. 어제 교수들 목이 많이 지가 나쁜 짓 하면 목 띄겠지. 목 띄는 도 많잖아. 띄만 하는데 그런데 단 나는 걱정이 뭔가 막 걸마 목 띄마 걸마 가지고 죽는다. 아시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지. 직장도 뻔한 사람 좀 잘못한다고 불러가 새끼 하면 욕이라 좀 하고 막 안 되면 뭐 야구르트 사장같이 세레빠가 때리든 때리지 그걸 목을 왜 잘라? 목 때리는 그 세레빠 때리는 건 좋은 일도 아닙니다만 그죠? 썩 남아 때리고 가지고 목은 자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한테도 또 한 방 맞았다고 죽을 일도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일 중요한 생명의 소중성. 우리 인문과학 길, 박물관 길의 인문학. 이런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인명의 소중성.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선다. 좀 뭘 위해 가지고 그 맹굴 저 맹굴로 가다 집 팔아가지고 뭐 저당 잡혀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걸 못 나눠줬잖아 오랫동안. 그 자기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자기지. 응? 사람 뛰어든다 쫓아가지고 남자 몰라도 여자가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끄잡내라 안 됩니다. 요 자기가 일정한 형편이 되는 수준을 가져야지. 여자는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사회가 이제 이건 이제 끝입니다. 고마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때가 슬슬 때가 40분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민당 때 이제 계획을 해가 원나라 망하게 쫓아냈지. 3쪽입니다. 사회의 재양상, 여러 양사이라. 그러면 한국 사회가 오늘날 사회에 같이 크게 변화한 게 바로 이때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몽고와의 접촉, 여러 가지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출생지가 본관으로서 참 아름답게 살았거든. 전제에서도 그렇게 참혹하지는 않았잖아. 그럼 몽고가 6차에 걸쳐 침입했는데 전쟁의 합산은 26년입니다. 그 26년간 몽고가 처절히 저항을 했다. 그러면 몽고군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민족의 침입이. 침입에서 뭔가 하면 몽고군은 처음에 항복해라 해가지고 항복 안 하면 끝까지 달던 형은 끝까지 밟아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처럼 몽실에 따뜻입니다. 단 빼는 거 있습니다. 기술자, 여자, 젊은 청장년. 여자는 자기 다 처첩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젊은 청장년 잡아가 전부 군노, 군에서 군수물자 점시는 영원한 노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 젊은 부녀자 뭐 다 팔아먹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건 공개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치욕적인 것이죠. 그러면 몽고가 1219년에 쳐들어왔는데 1245년에 26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1220년 몽고 침입 그 다음에 강화도로 들어가는 거라. 최씨 정권이 강화도에 들어가면서 일반 인민들, 제가 자꾸 인민이라 하는 이유는 뭔가마 오늘날에는 우리가 시민이고 시민의 특징이 뭡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민은 뭐냐? 인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북놈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하는데 정말로 인민공화국이라. 저거는 인민을 시민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이북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기본적으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딱 맞는 거 몰라? 지가 오늘날 시민을 보면 인민이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사회 자본주의 발달을 모습으로 인해서 기층민들은 거주이도는 한락하다. 거주의를 할 필요도 없어. 늘 이야기도 어제도 뭐 만나고 지나가면서 아파트 밑을 좋은 아파트 지나가면서 이야기했거든. 한 3, 4년 전에 1억 올랐단 말입니다. 1년 만에. 올해 작년 후반기 올 전반기 1억 올랐어요. 다 떨어지는 우리 아파트도. 내야 연금 땡기가 샀어야 다 해야지. 1억을 땡기가 샀습니다. 집이 좁아가지고 책 때문에.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은 4, 5년 사이에 2억이 올랐어. 뭐 우야란 말입니까 이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민중폭도 일반 시작해야지. 심각한 문제. 그래 결국은 참 이거 이 시기부터 이제 이런 시기 자꾸 벌어집니다. 자 넘어가. 몽고인 고려인의 중원 진출.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거주 이동의 자유도 없고 하니까 우야더라. 이미 국경은 개방돼서 다 도망가야지 뭘. 이북놈이 저거 못 열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열어놓으면 전부 이북에 춥고 배고픈데 거기 있을 사람 누가 있어? 단위로 오지. 바로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변하는. 그러면 중국에 갖는 고려 인구가 이 당시에 어느 정도 되냐면 5, 600만 정도 되는데 중국으로 각지로 포로돼 가거나 했던 사람들의 수는 한 7, 80만 정도.
많은 사람 100만 정도 갔다. 5, 600만 중에 100만 정도 갔다고 좀 과장이 있다 그러면 한 5, 6분의 1이 전부 다 한반도를 떠났고 다 탈주해버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만주 개발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에 그리고 고려가 받은 가장 치욕적인 압제의 하나는 왕실을 위시한 지배청으로부터 일반 양인에게, 양인들 아시죠? 농민들 양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수많은 여인들이 원에 끌려가 곤욕을 치렀던 공녀였다. 해마다 공녀를 바치잖아. 여자를 뽑아가 바치는 것이야. 그러면 공녀를 얼마를 바치라 그러면 보통 20, 30명 지배청의 딸을 오락합니다. 오라 그러면 미성년입니다. 미성년. 쉽게 말해서 한 10, 2, 3세에서부터 10, 5, 6세, 7, 8세까지 결혼 안 했는 집안 좋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명을 갖다 치자. 평균 잡아가지고 쉽게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뒷바라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국에 가가지고 생긴 풍습도 없고 못하는 신역격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3, 4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명이 가면 3명이 붙으면 얼마겠습니까? 60명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공여가 이루어지면 많을 때는 50명도 가는데 그럼 150명이 갑니다. 그러면 가뿐만 영원히 그걸 끝이라 못 돌아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러면 좋은데 시집 가가지고 황후가 된 사람, 뭐 그건 왕실이겠지. 고급 귀족들은 재상들이 시집 가겠지만 만약 걸마가 여러 가지 반역에 걸려가지고 처형되면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은 왜 하겠어? 또 딴 놈한테 시집 가든지 아니면 팔아먹어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앉았다. 사람 안 풀리면 그거지 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전쟁 속에 수많은 포로가 갔는데 전쟁 포로, 농민들 포로 갔는데 그 포로들을 고려가 부마국이 됐으면 국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다 세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다 이게. 6.25 때도 마찬가지지. 수많은 국군이 이민군한테 포로가 돼 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포로 되려고 한 소리 했습니까? 한 소리 한 놈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 뭐하러 가겠노? 전쟁가가 죽어도 개죽음. 포로에도 개입니까? 이런 도덕성이 고려 정부는 적과 하회를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 사람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주든 말든지 국가에서. 국가는 아무런 도움을 안 주니까 형편 좋은 사람은 빚을 내 가지고 부모를 사오는 겁니다. 없는 사람 모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불평당해요. 가딱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불평의 차별 대우를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애들 비 오는 날 우산 없어가지고 비 맞다고 쭉쭉 하지 말고 비 오는 날일수록 첨벙첨벙 거려가지고 용감하게 갔다 오라 그래요. 옷 좀 베리면 어때? 세탁기 있는데. 용감하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애들을 공부 좀 뭐 하면 어때? 첫째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되고 절대 부지런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뭘 해도 용감하게 해야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남녀할 것이 다 용감하게 키웠지. 몽고와 30년 전쟁에서 끝까지 버텨냈잖아. 왜 30년이냐? 다음에 삼별초 반란이 일어나가 또 5년, 5, 6년 싸웠잖아요. 재차. 26년 싸우고 5, 6년 더 싸우고. 그래 30년. 그 속에서도 세계적인 제국의 러시아, 아라비아까지 다 멸망 다 했는데 인도는 하다 뭐 인도 북부만 점령하고 했는데 끝까지 달 들어가지고 싸우는 건 어느 나라? 고려잖아. 고려. 거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상부주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져.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공문중사가 저렇게 죽는데 저 은폐를 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기강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에요? 고려시대 같은 왜 했겠습니까? 대반 총으로 쏴주기 붙죠. 이 새끼들 좀 한 꼬라지 봐. 그 늘 보면 대학 사회도 늘 교수들이 손댄 놈 쎄거든.
놈의 새끼들 것들아. 아직까지 정신 못하는 시야. 영남대학교 한 도주 전에 봤죠? 여자 교수가 성폭행 당했다고. 학교에서 무마하려고. 교수를 성폭행해도 무마하는데 학생을 얼마나 무마했겠어요? 지금 사회가 기본적으로 기강이 떨어졌다. 지가 전두환이가 다시 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기강을 잡을 수 있는데 자꾸 사건을 은폐할까? 그럼 저 군인의 경우에는 그걸 죽음으로 한 거였는데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라. 지 죽으면 지 부모는 후회하는데. 어? 아 참네. 저는 어떡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결국 말하자면 이제 그 마찬가지만은 그 고줄의 양인 출신의 대부분이 궁중의 시인으로서 각종 급사로 일생을 보냈었으며 그 중은 일부는 주전에 매여 있기도 했다. 뭐 고려 노래 부르겠죠. 당나라는 시문이고 명나라 송나라는 소설이고 원나라는 원곡이라 그랬어. 원나라의 곡, 가곡, 경극하는 게 있지. 경극 그걸 했는데 거기에 고려 여인들이 나서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보기 좋다만 이는 전부 국가 책임이에요. 제가 학생 부처장 처장 하면서 데모하기를 바랐지만은 내아가 데모하기를 바라지 않아. 내아라는 건 뭔고? 내가 학생 처장이 부처장인 것도만 내 새끼 젊은아들은 우리 경대 학생은 데모 안 했으면 인간이 다 그래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나쁘게 이해하지 말고 내가 정경심이 편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지배층의 형태가 그런데 저걸 정경심이 나쁜 년이라 할 건 뭔데? 모두 다 애새끼한테는 장사가 없다. 애새끼한테는 장사가 없다. 그거 참 그게 인간이라. 그렇다고 난 부정지락해서 부정지 형편도 못 되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쪽에 보면 경제적 수탈. 생각나죠? 그 다음에 여원의 교통로. 그럼 결국은 우리 고려 말에 우리가 외구들 좀도둑놈들한테 심하게 당했잖아. 그건 왜 그랬는가? 첫째는 원나라 때에서 압제해서 국방력을 가질 수 없어. 두 번째는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추진하다가 폐위됐어. 이복 동생을 갖다 왕위에 추대됐어.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주력 부대는 다 어디를 가서 지켰습니까? 압록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력 육군은.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도둑놈 정도는 국가가 막을 형편이 못해. 바로 그것 때문에 피해가. 그러다가 결국 이제 우왕이 저기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북방 정세가 원나라 물러가고 나서는 뭐 했습니까? 전부 이제 우리도 배를 만들어 가지고 원나라 때 뭐 했거든. 해가지고 바다에 나가 직접 두드려 잡고 그 두드려 잡을 때 극한 공을 세운 사람은 영천 출신의 최무서이라고 혹시 아시겠죠? 이런 분들은 포원 선생이나 최무서는 아마 다른 특별한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로.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의 상호전수라. 상호전수에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넷째 줄에 고려 왕족이 타이투 대도 지금 북경입니다. 수기로 그가 인질로 가는 겁니다. 장기간 체류함에 따라 체두 변발 아까 그 요나라 사람들도 앞을 탁 깎고 했죠. 그게 이제 몽고만 한 게 아니고 북방 민족은 다 그랬어. 우리만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 안 했고 원압자에서는 했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도 탁가가 요래하지요. 그 북방 아시아 민족 흉노족부터 다 그랬어. 그 다음에 머리를 뒷닫는 몽골식 용모와 복장이 유행했다. 아까 복장을 보셨고 또 몽골어가 강금이 사용되어 정치대에서 상에서도
국왕측근 세력의 비제치, 서기, 시쿠르치, 관복을 담당한 수기, 코르치, 위사 등과 같은 용어가 사있으며 공문서에도 몽고식 어투가 많이 있다. 여러분 칼칙합니까? 어제는 갈치락합니까? 꽁치락하지요. 치자는 전부 다 몽고입니다. 제가 이와 함께 몽골식의 인명이 널리 사용됐고 이성계 조상들 다 그랬었고 수라 알지요? 밥 사돈 아시죠? 사돈 혼인에서 달령 아까 군인 군복을 달령이라고 합니다. 화자는 이거 장화신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몽골어가 사용됐고 물고기 이름에도 치와 같은 용어가 많이 부사되기도 했다. 그리고 몽골 지배층 사이에 유행했던 위구르, 외어라 그래요. 위구르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신장에 살고 있는 위구르 나와. 터키 계통의 중앙아시아에. 터키 계통이. 또 왕비를 위시한 공주라고 합니다. 몽골식 천막 거주인 궁녀가 몽골식에 뭐 있죠? 지금 몽골에 봐 천막집이 않습니까? 지금 그걸 계리라고 합니다. 종족에 따라 다른데 원래 포라고 합니다. 포. 우리 소폭할 때 포. 그리고 파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오라 해서 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지금 몽고 쪽에 사는 사람들은 외몽고, 러시아 밑에 있던 사람, 소련 밑에 있던 거고 내몽고라서 중국 밑에 그 일반 독립할 생각도 안 한 거라. 내몽고가 절대 터지지 마요. 내몽고에서 이런 파오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몽고 천막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 전기까지도 우리도 고려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왕족이라든가 왕자라든가 왕이 여관에 가가지고 여각 지금 실령이나 경제 무슨 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인민하고 같이 살 수 없지요. 그러면 가기 전에 전부 파오를 쳤습니다. 그러면 조선 왕조 시대에 파오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오를 여러 개 있는 게 파오달 아닙니까? 임금이나 왕족들의 사는 걸 행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떠드가 다시 다 옮기거든요. 조선 왕조 실록에 파오달이라는 말이 임진왜란 전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파오달이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사람이 모르지. 조선 왕조 시대에 요거는 행궁이라고 전부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그러면 이걸 바로 몽고 집고을 파오. 지금 말하면 계를 말합니다. 우리도 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후에도 뭐 몽고 천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걸 천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몽골 또 지배층에 궁녀라고 하고 고고가 유행하게 됐고 각종 형제 빌자르 친족이 뭐 이러겠죠. 보급되어 있다. 또 의식 생활에서도 홀테바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 달비, 소주. 우리는 그 전에 청주 있고 막걸리가 있었지 소주는 없었습니다. 안동 소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안동 소주는 저거 왜 남았냐면 안동은 공주의 시급이었습니다. 몽고 안동에서 나는 세금은 몽고 공주니까 왕비에 대한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경주는 국왕의 시급이고 그 다음에 진주는 왕세자의 시급이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몽고의 침략에 경상도는 소백산맥으로 막혀가지고 몽고 기맥부대가 못 들어왔습니다. 이 6.25 때도 이민군이 탱크가 소백산을 못 넘었습니다. 진주를 거쳐가 넘어가지고 낙동강에서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지금도 고위관직자로 나가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신원조회에 안 걸립니다. 지금은 방공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방공법을 연자제 이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은 턱이자라고 님들 이야기하죠. 그럼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임군 탱크가 다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 부역 안 할 수 없지. 동무, 해, 앙카가 왜 하겠어요? 뭐 하겠다 하면 왜 합니까? 쏴주기 뿌는데. 사람은 죽음 앞에 용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참 안타까운 일. 그래가지고 남북이 참 이거 문제 해소해야 되는 우리 큰 숙제입니다. 한편 중원에서도 고려인의 진출에 고려 풍속을 이용했는데 고려 여인이 공유를 많이 진출해서 궁중에서는 세조 쿠빌라의 총애를 받던 궁인 이씨 비판을 매우 잘 썼습니다. 궁인 이씨는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으면서도 비판을 잘 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궁중에 소속된 고려인의 급사, 시녀들로 인해 어복, 음식, 기물 등에서 고려 방식의 의식주용을 생활을 했는데 이를 고려양이라 한다. 아까 그 몽고풍서는 몽고풍이라 그런다 그랬죠. 달비. 여러분 요 찌는 거, 요 찌는 거면 연진가 요 찌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쪽두리, 그것도 몽고 겁니다. 이를 고려양이라 했다. 당시 몽고인들 사이에 유행됐던 고려의 의식주 생활의 대표적인 고려립, 고려만두, 고려 뭡니까? 뒷자리네요. 변떡, 고려 아청, 이건 청자입니다. 등을 쓸다. 그리고 고려인의 요양 행성 지역의 진출을 통한 농지 개척 및 농경생활을 하여 갔던 쌀농사가, 벼농사가 고려인이 가르쳐 줬습니다. 만주에서.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 빠져먹었는데 버터 여러분 아십니까? 버터. 버터를 잘 안 먹나? 버터 나 잘 모르겠는데. 빵에 발라먹는 그게 버터입니까? 그걸 갖다 고려시대는 소유라 그랬습니다. 소유가 요때 들었든지 요 이전에 위구르인이 고려정계에 나왔거든. 위구르인들이 고려정계 해해 몽고의 동동이라는 아니 쌍화점에 갔더니 해앱이 내 손목을 잡더라. 절에 갔더니 상자가 내 손목 잡더라 하는 게 그 쌍화점에 나오면 쌍화가 바로 만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구르인가 만두를 고려정계에 왔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터 만드는 법을 만들었든 왜였든 간에.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도 결국은 버터를 만들려고 하면 소젖을 이용해야 됩니다. 소젖을 이용하다 보니 송아지를 많이 손상케 이깁니다. 송아지 대체 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조선정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미 고려시대에는 버터를 먹었다. 그건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집에 청만 먹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게. 예, 바로 좋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국제무역, 그 다음에 신사상의 수용에서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 성리학. 이 매우 중요한데 성리학은 조선시대에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교계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마지막 줄에 그래서 불교계에 문란했던 것을 고려 불교 중에서 백장해해, 백장이라는 것은 요사라는 스님의 법포고 해해는 스님의 법명이. 그 주지 스님은 법명이 뭡니까? 법포가 스님 법포가 뭡니까? 호가 없습니까? 있겠죠. 영천이 법포입니까? 한자는 모르겠고. 그리고 스님 한자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가 막 조계종의 성녀는 법포를 두자. 그 다음에 법명을 씁니다. 넉자를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스님 이름 그렇게 쓰십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 교종의 경우에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종서는 석가모니 석실을 성으로 쓰고 그 다음에 법명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는데 들어 스님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법명을 쓰면서 무슨 스님이라 불러달라 하는데 스님 스스로가 스승이라 불러달라 해야 됩니까? 장동희 교수님이라 불러달라 해야 됩니까? 지가 교수 장동희가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은 전부 장동희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수 장동희. 그러면 스님은 법포를 먼저 대시고 이름을 기명하실 때 넉자로 기명을 해야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도 교종하고 선종, 우리말은 임재종, 조동종, 조계종을 조동자라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조계종이라 조계는 계곡 이름이고 동네 이름은 조도입니다. 조동종의 성녀는 넉자를 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본 불교라든가 그냥 교종 계통의 경우에는 석너라고 두자 이름을 본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법장 해선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해선사. 스님 이름을 다 부르기 뭐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해선사가 아니고 해해선사다. 전문학자도 이 사람 본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쳤습니다. 그럼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늘 성녀들에게도 경작의 임무를 부여했다. 그 밑에 여러분 보면 해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일일부작 일일불식입니다. 하루 농사를 근로를 하지 않으면 하루 굶어라. 그래서 청빈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결국은 늘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근로를 하시고 또 좀 쉬고 공부도 틈틈이 해줘야지. 공부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야만은 치매가 오지 않는다. 치매, 여러분이 뭘 잊어보고 치매 알겠나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건 건망증이. 바삐 살다 보니 건망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바삐 사는 거. 그럼 자기지. 옛날에는 서예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요새 서예 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방구에 가가지고 한자 쓰기, 노트. 중고등학교 안 썼습니까? 두자 단어 쓰기. 요새는 교수도 한자를 못 써 칠판에. 왜냐하면 아래 한글에서 글자 치마 단어 다 만들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못 써, 전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그래 심심하면 노트 써가지고 할 일 없으시면 한자 쓰기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이 원장 할 일 없을 때는, 일이 없을 때는 한자 쓰기. 이해하십니까? 됐습니까? 혹시 시간이 몇 분까지 합니까? 저 서가 계시가 불안해가지고 몇 분에 끝나는데? 네? 30분에. 아이고 마음 좋다. 그러면 나머지는 영천에 관한 일이니까 뭐 저기에 그 영천의 신령이 그 구쪽입니다. 영천시는 큰 변화가 없고, 지금 신령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대왕지라고 해서 영천 수도 물 못 안오는데 그걸 뭐라 하는 거? 거기 팔공산 중턱입니다. 신령이 북쪽이고, 그 대왕지라 그러는데 또 뭐 와락하다 왕산지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청은 그 평소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차 문가 막아놓고 하는데, 그 수도 수원지 제일 우측에 팔공산 6부능선에서 8부능선까지 은광, 금광이, 전 위에가 은금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광이 나오는 데는 소가 설치됐거든. 수공업 집단. 소가 설치된데 소에 살고 있던 이 나수하고 이 야센부카, 몽고 이름입니다. 나수는 몽고를 한자로 그랬었고 야센부카를 썼고, 요 두 사람이 환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 일부가 좀 고장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원압제하에서 여러 가지 원나라에 가가지고 환관으로 출세를 하는. 출세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부를 잘라보고 한가에 돼가지고 원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보복을.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나라는 제일 원나라가 멸망한 요인 중에 환관인데, 환관하고 공녀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기왕후는 궁녀 출신이야. 기왕후는 후궁 출신인데 환관들이 밀어가지고 이황후를 삼황후 됐다가 삼황후에서 이황후 되고 1황후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황태자 태어났잖아요. 황태자가 기왕후의 남편 순제는 몽고에 가서 이 길로 죽고, 기왕후는 참 안타깝게 기왕후가 몽고 황제 중에 황후 중에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 앞에 인종 황후도 뭐 일부 다쳐져 있까. 황후가 한 사람 나왔고 요 사람이 두 번째 황후가 됐는데, 그 아들이 북쪽에서, 기왕후는 전쟁 와중에 북쪽으로 쫓기 가가지고 1년 후에 죽었습니다. 죽은 병 사유는 모르고 1년 후에 죽은 도 제가 찾아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제는 가가지고 기왕후의 남편은 3, 4년 더 살다가 이질로 죽고, 그래가 기왕후의 아들이
몽고의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럼 몽고가 영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몽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명나라 주원자의 손자를 갖다 포로를 해가지고 황제를 포로를 해가 토목에 베어갖고 잡아갔었어. 잡아가 6개월 만에 잡아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저희가 잡혀갔으니까 동생이 황제 위에 올랐는데 몽고가 이 새끼들 해가지고 다시 황제를 포로를 돌려줬거든. 황제가 돌아와가지고 또 동생을 독살시키고 보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북방에서는 몽고가 여전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정이 몽고의 황태자가 소정이고 소정의 부인도 고려인 안동것입니다. 황태자일 때 혼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의 아들이 익종입니다. 익종은 바로 기왕의 손자입니다. 그럼 결국은 기왕의 남편은 몽고이고 기왕의 아들 손자는 소정과 익종은 모두 고려인의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 역사에서 기왕후나 고려 한관들에 대해 요걸 다 퍼부은 원소를 다 해놔. 알겠습니까? 몽고가 수도를 함락할 때에 수도의 남문의 방어사령관이 고려인 재상입니다. 고려인 재상의 성씨를 갖다 명사에서 다른 이름을 싹 바꿔놨으면 성을. 중국 그런 놈들입니다. 중국 놈, 일본 놈들 다 그런 거예요. 다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명사를 조선시대에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명나라 때 만든 원사에서 요걸 막 퍼붓었고 우리 고려사에서도 기왕후 한간 몽쉘이 요걸 막 퍼부나.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나수, 이 야센부라는 뭐 했던 사람이면 황간이지만은 고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고려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영전 사람, 자랑스러운 영전 사람이에요. 비록 보면 뭔가 한간으로 끌려 가지고 원나라에 출세했지만은 고려의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준 사람. 나쁜 놈도 많지. 고려 해민도 많지. 이 사람들 해가지고 그 좁은 지역인 거기에다가 대왕지에다가 바로 이지현으로 소를 현으로 성격시켜.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시대, 조선왕조는 몽고 싫어하잖아. 이지현을 폐연을 시키고 다시 은소를 해가지고 은소를 하면서 은이나 금을 재련하고 하는 밤은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금호에는 금강이 있다 합니다. 그 금호에 있는 금강 지역은 바로 이지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지현이 폐연돼 가지고 신령회가 신령현 금강 은강의 사람들이 금호에 가지고 했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금호에 가서 했기 때문에 고려 시대는 속지주의가 아니고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내가 본관이 영천이죠. 그럼 내 호적이 영천이 있죠. 그래가지고 영천에서 경산으로 이사를 가요. 농토. 경계에 있는 사람이 옆방에 경계에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에서 내는 것을 세락하고 토지에서 내는 것을 조락합니다. 조는 현지니까 경산에 내고 세는 속인주의니까 영천에 내고. 그게 고려시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나면 내 외손자가 미국에서 났기 때문에 가 미국 국적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18세에서 이제 뭐 이중 국적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머리에 나오는 세금은 세를 조락하라. 조는 토지에서 나고 세는 영천에 내고 내 토지는 경산에 살고 있으니까 토지세는 조는 경산에 냅니다. 그걸 지금은 전부 다 먼저는 속지주의로 다 바뀌었잖아. 세금도 내잖아. 제철은 경산, 영천, 신령 신령인이기 때문에 신령서 세금 내고 의료보험 내고 저는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집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년 됐다, 해결됐다 합니다. 그거 살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곧 일간으로 만약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어가지고 모으는데 곧 신령 면사무소 가서 세금 열심히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혹시 평소에도 올 질문 시간에서 못 할 건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